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교육 강사 김미란입니다. 제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주제는 자원순환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쓰레기를 버리나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은 어디로 갈까요? 클린하우스에서 수거해간 쓰레기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종량제 쓰레기로 구분해서 쓰레기장으로 가지고 가서 태우거나 땅에 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에만 쓰레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쓰레기가 육지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쓰레기들이지만 우리가 잘못 버린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여러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가장 많아진 쓰레기가 마스크라고 합니다. 아무데나 버린 마스크가 새들의 두 발을 묶고 바다 생물들이 먹이인 줄 알고 먹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다에 있는 동물들만 쓰레기로 고통받는 걸까요? 마스크의 주 원료는 폴리프로필렌입니다. 페트병 뚜껑의 원료로도 사용되는 합성 수지이지만 재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고 태우게 되면 다이옥신이나 일산화탄소 등 우리 몸에 해로운 성분이 나오며 묻더라도 자연분해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길거리에 버려진 마스크들을 많이 봤었지요? 버려진 마스크가 바다나 강으로 들어가서 비, 바람, 햇빛을 맞고 잘게 잘라진다면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플랑크톤이 먹게 되고 이 플랑크톤을 먹은 물고기를 다시 우리가 먹게 되는 먹이사슬을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한 사람이 일주일간 먹는 미세 플라스틱이 신용카드 한 장만큼의 무게이고 한 달이면 칫솔 한 개의 무게만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나 음식을 먹으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같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소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섞여 있다니 끔찍한 일이지요. 우리 몸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독성을 유발하고 환경 호르몬을 배출해서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결국 인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잘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나요? 그럼 우리가 잘 버린 쓰레기들은 어떻게 재활용될까요? 쓰레기가 재활용되려면 일단 깨끗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재질로 만들어진 것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는 것은 꼭 따로 버려야 합니다. 페트병은 중요한 재활용 자원이라서 요즘에는 따로 페트병만 모아두는 통도 있는데요. 선별, 분쇄, 세척의 과정을 거친 페트병은 부직포, 와이어끈, 옷이나 신발을 만들기도 하고 솜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금속캔은 알루미늄 캔과 철캔으로 분리해서 압축해서 공장으로 옮겨지고 재활용 공정을 거쳐 또 다른 캔이나 자동차 부품, 알루미늄 제품 등 여러 다양한 금속 제품으로 우리 생활에 이용됩니다.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달리 고급 천연 펄프로 되어 있어서 따로 분리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두루마리 휴지와 미용 티슈로 재탄생될 수 있습니다.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우리나라, 그것도 섬나라 제주도에서 기름을 생산한다면 믿으시겠나요? 쓰레기 중에서도 양도 많고 썩는데도 오래 걸리는 이 비닐로 기름을 만드는 곳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재생산되는 기름으로 아스팔트 공사를 할 때 같이 쓰거나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고 하니 앞으로 비닐을 아무렇게 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다음으로는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3R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R 운동은 Reduce, 절약, Reuse, 재사용, 리사이클, 재활용의 세 가지를 말합니다. 비닐봉지 대신에 장바구니를 이용하고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하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낭비되는 자원 절약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바로 절약인 리듀스입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들은 사용하고 나면 쓰레기가 되고 그 물건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도 쓰레기로 분리되죠. 앞으로는 물건을 살 때도 진짜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고 사는 것은 어떨까요? 장난감이나 옷, 안 쓰는 물건을 물려주거나 나눔 가게에 기부하고 고장난 제품도 수리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재사용 리유스입니다. 요즘 당근과 같은 앱을 통해서 중고 물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재사용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쓰레기들은 이렇게 분리해서 가져가면 공장에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낸다고 했었지요. 이렇게 분리한 재활용 용품들을 다시 쓰는 것을 자원 재활용, 리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리사이클보다 한 단계 이렇게 높은 업사이클링이라는 용어도 등장했는데요. 트럭에 덮었던 방수포를 버리지 않고 가방으로 만들어 팔기도 하고 폐품으로 멋진 미술 작품을 만드는 등 쓰레기를 더 가치 있는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페트병으로 연필꽂이를 만들어 보았다고요? 그것도 업사이클링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자원순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여러 동물들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쓰레기를 잘 버리면 자원이 되어서 새로운 제품으로 변신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배웠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부터는 이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사위 퍼즐 만들기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 말고도 환경을 지키는 일들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사랑 행동들을 여기에 퍼즐에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주사위 퍼즐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먼저 살펴볼까요? 종이 주사위 퍼즐 만들기 키트 이 4개 한 세트와 사인펜이나 네임펜 등 꾸미기 재료가 필요합니다. 우선 여기 있는 재료들로 이런 주사위 퍼즐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차근차근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종이 퍼즐을 접는 선을 잘 눌러서 이렇게 꼭꼭 눌러서 이렇게 쌍안경처럼 만들어줍니다. 상자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중에 인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만 빼고 여기만 남기고 모두 상자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닫아주고 자, 아래쪽에 있는 아웃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여기는 빼고 이 옆에 있는 상자만 닫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거를 4개를 똑같이 접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모두 4개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2개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인하고 아웃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인하고 아웃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인을 아웃으로 이렇게 싸서 집어 넣으세요. 그래서 상자를 닫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인과 아웃이 만납니다. 만나서 인으로 이렇게 싸고 상자 안으로 집어 넣습니다. 됐지요? 자, 그리고 여기 인과 또
아웃이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서 끼워 넣고 다시 상자를 닫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모양을 잡아주면 마지막에 여기 인과 아웃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만나죠? 그리고 이게 싸서 넣어주면 바로 이런 퍼즐이 완성됩니다. 이 주사위 퍼즐은 이렇게 계속 그림이 나오면서 연결되는 퍼즐입니다. 6개의 부분에 그림을 그려서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림을 찾을 때는 시작되는 위치를 잘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모두 벌려지는 악어입을 찾지 말고 이렇게 반만 벌려지는 하마입으로 시작되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 환경교육 이름인 에코돌이라고 써보고 시작할까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면씩 펼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 됩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꾸몄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즐거운 시간이 되었나요? 여러분이 그린 그림대로 실천해 간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환경은 아름답게 변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꼭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